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월요일인데 엄청 추워요. 예, 저도 지금까지 두꺼운 잠바 입고 사무실 안에 앉아있다가 방송 찍는데 그 모습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벗었습니다. 얼른 방송 찍고 또 옷 벗어야지. 주말 동안 뭐 하셨어요? 저는 일요일날 어저께 그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옥탑방 부부스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했거든요. 상가 관련해서 그 오후에 교육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3시간 반 정도 들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아주 도움이 되는 개인적으로 근린 상권, 중심 상권, 상권에 대한 이해, 어떤 상권의 특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신도시 상가들 분양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뭐 말 많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데들은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졌는지, 어떤 데는 살아남았는지, 이제 이걸 실제 입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특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3, 4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에 송년회, 막년회 이런 거보다는 공부하는 겨울로 삼자 그래가지고 그때도 막 열심히 겨울에 교육받으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들 들으러 다녔고 그랬는데, 그때 막 교육 받았던 게 또 큰 자산이 돼줬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제 당분간 좀 저도 교육을 이거저거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도 관심이 있지만 마케팅 쪽, 온라인 마케팅 이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에드테크라는, 그러니까 광고의 기술이니까 광고 기술이겠죠. 에드테크니까 저녁에 그거 특강 들으러 가고, 내일은 또 네이버에서 그 블로거들 포스트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또 따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첨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뭐 되게 오랫동안 하는데 내일은 또 그것도 가고, 뭐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 모임 뭐 이런 것들도 참여해보고 다양하게 공부들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가지 교육들 참여해서 좀 지식을 살찌우는 그런 겨울로 만들어보려고 개인적으로 생각 중입니다.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예요. 세금이 무서워 강남 재건축 1+1 인기 주춤. 다주택자 규제 강화 여파. 반포주공 1단지 현찰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확산 추세다. 일반 분양은 뭐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기사가 뭐냐면 이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의 분양 신청을 받았다 그래요. 위치 어딘지 아시죠? 네, 보시면 여기 동작역하고 이 구반포, 신반포 사이에 있는 이 넓은 부지, 여기가 이제 반포 1, 2, 4주구입니다. 반포 1주구, 2주구, 4주구. 그 다음 요 밑에가 반포 3주구인데 1, 2, 4주구는 통합재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3주구 따로 합니다. 그래서 1, 2, 4주구는 얼마 전에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정해졌고 3주구는 아직 안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두 개의 단지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분양 신청을 마쳤어요. 그래서 재건축하고 나면 뭐 당분간은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아파트로 평가받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기사에서 보시면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 조합이 13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조합원 2294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조합원이 모두 분양 신청을 했다. 2290명이 분양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 1+1을 신청한 조합원은 55%에 그쳤다. 기존의 사전조사에서 70%가량이 1+1을 선택하겠다고 했지만 그 중에 200여 명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이게 1+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에 이 몇 개를 받을 수 있느냐의 기준들 자체가 좀 이제 변화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8.2 부동산 대책에서 그 부분에 규제가 생기면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3채 갖고 있으면 하나 세 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없어지고 하나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1+1이라 그래서 이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구역 안에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비싼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려해 주기 위한 조항이 원래 있었어요. 도입된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동별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 전체 소유자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이 대형 평형 아파트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동의가 되게 좀 더딘 편이에요. 큰 집 갖고 있는 분들은 동의를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2011년인가 12년인가 아무튼 그때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큰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한 채만 갖고 계셔도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규정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서 재개발 구역 안에 큰 집 갖고 있는 사람, 큰 자산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재건축 단지 안에 큰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보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이나 이제 아니면 큰 평형 소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정에 따라서 1+1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기존의 용적률도 낮고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양 신청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했더니 한 70% 정도가 1+1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한 55% 정도밖에 분양 신청을 받아봤더니 신청을 안 했대요. 그래서 한 15% 정도는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한 200여 명 정도가 마음을 바꾼데, 그 주된 원인이 세금이 무서워서가 아닐까라는 게 이제 기사에서 추측이에요. 뭐냐면 다주택자 중과가 생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세 될 수 있잖아요. 이 1+1으로 받는 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딱 붙어 있는 집이 되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생겼지만 이제 내년에 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변경되면서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 요 조건이 맞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으로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해지게끔 풀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더라도 이 +1으로 하나를 더 받은 주택을 따로 팔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붙어서 같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다 짓고 이전 고시 입주까지 하더라도 이 +1으로 붙어 있는 애는 3년 이내, 이전 고시 이후에 3년 이내에 팔 수가 없거든요. 기존 주택은 팔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좀 붙어 다니는데, 이게 이제 붙어 있으면서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제 8월 3일 이후에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11개 구, 이제 서초 같은 경우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이게 +1 두 개를 받게 되면 중과세가 발생하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팔더라도 세금이 이제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꾼 사람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사에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1+1 사전조사라고 하는 거는 난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한 거고, 이게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다지 막상 따져보니까 두 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신청 받아볼 때는. 그래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아예 포기하고 빠진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람이 마음은 바뀌는 거니까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게 조심스러운 제 견해고요. 자, 사실 이제 이 기사에서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재건축에서 아파트 한 채를 받고 환급금을 11억을 받다니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덧글이 있었는데,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0평형 아파트는 권리가액이 40억 원이래요. 감정평가, 예상 감정평가 금액이 40억 원. 그래서 60평형 아파트 보유한 조합원이 168제곱미터 28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받고 59제곱미터 아파트를 하나, 그러니까 두 개 받으면 그래도 2억 이상의 환급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만 받으면 59제곱미터 아파트 대신에 11억 원의 환급금이 나온다. 그래서 엄청난 돈잔치다. 이제 그런 평가가 덧글에서 보면 보이는데, 저는 뭘 보고 싶었냐면 이 아파트의 대지지분 한 평이 얼마나 가치를 평가를 받았는지, 이제 이 분양 신청하면서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온 거니까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었는데, 대체
이 반포주공 1단지 1주거 아파트들은 얼마씩 평가를 했느냐. 32평형 아파트의 조합원 건립가액이 26억 6,350만원. 그러니까 32평형이 한 26억 6천 정도라고 했다 그래요. 조합원 분양가는 14억 5천인데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부동산 블로그 오시면 반포 주공아파트 1, 2, 4주구, 그 다음 3주구 대지지분 조사해 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반포 주공 1단지 동별 대지지분 현황 해서 이렇게 지금 대지지분 나왔는데 22평, 32평, 42평, 62평 이렇게 해서 지금 있고 여기 3주구 같은 경우인데 32평이 보면 대지지분이 동별로 조금씩 다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다 동별로 대지지분들이 다른데 뭐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29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이걸 디테일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대략 한 29평 정도로 잡고서 엑셀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 그냥 기사에서 여기 보면 자 이게 105제곱미터 32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이 건립가액이 26억 6,350만원 나왔다 그랬잖아요. 계산해보면 26억 6,350만원인데 이 대지지분이 29평 정도다 그러면 대략 평당 얼마냐면 9,184만 4천원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의 대지지분 한 평당 가격이 한 9천만원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9천만원.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26억 이 32평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 뭘 받을 수 있느냐. 84제곱미터가 일반적으로 33평, 34평 아파트죠.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15억 정도 했으니까 이걸 받고서도 11억 6,400이 남아요. 근데 아까 보면 11억 3,600만원이 조합원 59제곱미터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반포 1, 2, 4주구에 32평형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으면 8459를 2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2개 금액을 더하더라도 돈이 조금 남는 거죠. 예, 이게 1+1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액 범위 안에서 2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되니까 이 32평 가졌던 사람들은 2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던 거죠. 그래서 32평으로 168제곱미터 계산해보니까 60평형대거든요. 한 6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세한 사업시행인가 자료나 제가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해본 건데요.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보면 이 기사에서 보면 27억 6,610만원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32평으로 67평 새 아파트를 받아도 한 1억 정도만 추가 부담금 내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요지에 이런 메인 재건축 단지가 관리처분 계획을 예상으로 대략 수립 분양 신청 받으면서 얼추 폼을 짜보니 대략 한 평당 9천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렇게 32평으로도 큰 걸 받은 사례가 있다. 이제 여기는 32평 아파트가 대지지분이 29평이나 돼서 용적률이 이렇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냐면 용적률이 32 나누기 29 용적률이 지금 한 110% 정도 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반포주공 1, 2, 4주구 아파트가 분양 신청하신 분들 결과를 봤더니 다주택이 두려워서인지 1+1 신청하셨던 분들이 뭐 한 19% 정도 사전 신청했을 때 사전 조사했던 데보단 줄었다. 그런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는 결과였다는 얘기가 원래 주된 기사의 꼭지였고요. 저는 이 기사에서 나온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아니면 예상 권리가액 등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재건축 단지가 얼마의 토지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를 한번 간단히 역산해 보는 것까지 해봤습니다.